네, 5월 24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길래 아유, 또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하겠다 싶었는데 네. 아니 또 어닝 쇼크 발표된 종목들이 그렇죠. 있으면서 우리 증시도 약간의 소폭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 대응적이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수가 아직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되기에는 좀 시기상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워낙 좀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고 어저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제 오후장에 대중 이제 관세 철폐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막판에 이제 종가 관리 아주 잘 됐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단기 반등 이후에 조금 되눌리는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도 이제 좀 안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하죠. 빅스 이제 변동성 지수도 나름대로 좀 안정세를 찾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내일 모레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좀 되어 있고 통화 수합이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상설 이제 통화 수합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좀 심도 있게 논의가 좀 됐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대외 환경들이 아주 강하게 리스크가 부각됐던 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은 IT 종목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단기 반등 이후에 약간의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강하게 반등이 조금 들어왔는데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스냅이라고 하는 이제 이 SNS 관련된 종목이 네. CEO가 이제 사내 직원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또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도 참 안 좋은데요.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인원 충원이 좀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좀 보낸 게 공개가 좀 되다 보니까 스냅의 주가가 30%가 넘게 폭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위터라든지 메타 플랫폼즈 이런 종목들도 시간의 시장에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선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2, 3주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가 빠져도 항상 먼저 빠지고요. 반등도 먼저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7주 만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이제 들어온 거지만 코스닥 차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지난주에 연중 저점이 한번 깨지고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놓고 제법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왔었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한 5, 6%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었다가 오늘 약간 이제 5일선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되눌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세는 좀 돌려놓은 것 같고 재차 이제 900포인트 탈환을 하기 위한 이제 시도가 나오기 전에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눌림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이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오늘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 정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낙폭가대 종목들 쪽으로 또 순환매가 들어오는 수급도 여전히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낙폭가대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 장세 안에서 낙폭 과대 업종에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저희가 리뷰했던 자이언트 스텝. 맞아요. 오늘 오전장에 3만 원 돌파하고 지금도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지금 3만 원은 돌파를 했잖아요. 어저께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도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위로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워낙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조금 되누르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저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맥스트라는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정말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 장중에도 20%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워낙 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반등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조금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지빅 스튜디오 그다음에 또 덱스터 같은 이런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을 때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이제 특수 효과 1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모멘텀이 좀 된 거고 오늘은 또 이제 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한 이유가 애플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헤드셋을 이제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2020년경에 출시가 계획이 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까지 22년까지 출시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애플이 헤드셋,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상현실 헤드셋과 관련해서 이제 시제품을 공개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오늘은 네. 맥스가 다시 한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이제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특수효과, VFX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관련된 생태계가 확장이 됐을 때 수혜를 좀 입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모멘텀은 정말 많이 빠졌다. 지금 차트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덱스터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완전히 뭐 3분의 1 토막까지 주가가 이제 주저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위메이드 맥스도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맞아요. 게임주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급등 나오고 오늘도 거래가 이제 또 붙으면서 장중에 15% 이상 또 급등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빠져있던 또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뭔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들썩들썩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투자 전략이 좀 될 수 있다.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사는 게 좀 좋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담이었고 정말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쵸. 다만 이게 추세가 돌리는데 정말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이제 딱 시적절하게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옆으로 막 들어눕는 종목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종목 중에 정말 좀 많이 빠졌다 싶은 낙폭 과대 종목들, 그게 지금은 게임이라든지 약간 이제 특수 영상, 메타버스 이런 쪽의 종목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하면서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흐름들을 잘 포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이언스텝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어제 편입했던 오스코텍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드팩토에서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 그동안은 좀 좋았는데 네. 오늘은 좀 투자 심리가 꺾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매드팩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매드팩토가 오늘 장 초반에 거의 한 14% 정도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진 궤적을 보면 매드팩토가 이제 여기서 얻어맞은 거, 그게 이제 오늘 임상을 이제 자진 철회한다라는 얘기를 나온 그 이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네.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악재가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매드팩토가 이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임상을 자진 철회하지만 벡토서팁하고 대장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와의 병용 투여, 여기에 이제 선대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HLV도 원래 이제 폐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다가 또 췌장암도 했었다가 여러 가지 증후증으로 임상을 거의 10년 이상 지금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삼상에서 1차 이제 객관성 유효 지표를 이제 충족했다라고 하는 게 간암 적응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드팩토도 사실은 저는 오늘 공개된 내용이 이미 선반영된 악재라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경영자의 어떤 판단으로 상황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안 되는 쪽,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은 빨리빨리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되는 쪽에다가 선택을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전부 그게 다 비용이고 자본 조달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파이프라인만 많이 벌려놓는다라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대장암 글로벌 임상 3상, 머크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대장암 임상 3상, 그리고 이제 췌장암에 대한 부분들, 요런 데 이제 좀 집중을 하기 위한 이제 전략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매드팩토가 주가가 막 10몇 %씩 급락을 하다가 아래꼬리를 아주 길게 달면서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어저께 여러분들께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는 NK맥스라는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부 추세가 좀 살아나거나 혹은 저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이 오스코텍이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가 6월 달에 이제 ASCO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중간 임상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좀 긍정적인 결과, 최근에 이제 임상에서 완전 간에까지 이제 좀 보고가 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온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겠다. 사실 지금 오스코텍의 주가는요,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하겠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고점 부근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로보고요. 매수가 10,0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 좀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정의선 회장이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맞아. 투자 또 50억 달러 투자하는 것도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테마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 원래는 휴림 로봇 아까 노광 매니저께서도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 같은 이런 종목이 대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한가 가장 먼저 올라간 종목이 제가 이제 영민한 투자 시간에 말씀드렸던 SP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장 먼저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차피 같은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전개가 좀 되면서 대장주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뭐 투자에 대한 모멘텀, 현대차의 투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서도 뭐 로봇 투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 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11,000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 보유하신 분들은 11,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홀딩하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또 오늘 영민 매니저님께서 네. 어떤 원샷 원킬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로봇 종목을 관심을 좀 로봇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네. 이미 많이 이제 급등한 종목 말고 이 종목이 로봇 관련주였어 싶은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200원 현재가에 SPG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사실 업력이 되게 오래된 회사고 199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30년이 넘은 회사예요. 업력이 이제 대단히 좀 오래된 회사인데 주력 제품은 이제 기어드 모터. 원래 이 회사가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회사가 왜 로봇 회사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 기어드 모터뿐만 아니라 되게 좀 중요한 SR 감속기라고 하는 걸 지금 생산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그 사진을 이제 통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요 회사가 왜 로봇 관련된 종목인가를 아마 가장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SR 감속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다관절 로봇 중간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이제 관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굽혔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라든지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계측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SR 감속기인데 사진이 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SR 감속기뿐만 아니라 자동 이송 이제 로봇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지난 주말에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셨을 때 뭐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좀 생각이 좀 든 게 뭐냐면 네. 결국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나중에 이제 모빌리티로 확장이 되면 이제 도시만국 모빌리티 UAM까지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결국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송 로봇, 다관절 로봇 이런 것들이 현대기아차 공장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굳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더라도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대기아차의 제품을 생산하게 될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자동화 로봇들이 전부 다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제 투자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SR 감속기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거의 전량 수입을 해오는 아주 이제 고밀도 고사양의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2019년에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SPG가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국내 이제 보급을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주력으로 납품하는 게 삼성의 이제 벤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세메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 그룹으로 바로 이 SR 감속기를 직접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투자한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건 없건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SPG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에 실질적으로 이 SR 감속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자동
자동화 이송 장비까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현지에 요번에 이제 조지아 공장에다가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을 한다는 거 투자 발표했고, 그다음에 로보틱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현지에 제조 공장,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할 때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분명히 이제 SPG가 관계에 있는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를 감안했을 때도 분명히 이제 투자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요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얼마 전에 했거든요. 네. 매출액이 1,173억이고 영업이익이 무려 88억. 창사 이래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적자 상태이거나 매출이 500억도 안 되는, 분기 매출이 500억도 안 되는 기업이 거의 태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SPG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 매출이 이제 1,000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이번 1분기 때 이제 무려 88억. 분명히 이제 자동화 공정 로봇에 대한 이제 투자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좀 분석을 하거든요. 실질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로봇과 관련된, 로보틱스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PG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차트를 좀 열어보면 이 종목도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한 11,000원 구간에서 17,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조정받고 다시 이제 전고점을 들어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번에 그냥 쭉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되게 이제 급락이 떨어지면서 5일선이 바로 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갈 때 그리 큰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을 좀 쉽게 넘기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오늘 뭐 약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3, 4% 정도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고점의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좀 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요, SPG였습니다. 목표가 2만 원이고요.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장 끝나자마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